시가는 주식시장에서 그날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 즉 출발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열리는데 8시 30분부터 매도 주문을 받아서 이 주문들을 바탕으로 9시에 처음 체결된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시가는 단순한 시작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거나 해당 기업의 호재 악재 뉴스가 나왔을 경우 그 영향이 시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죠. 그래서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출발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반대로 낮게 시작하면 불안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요. 종가는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 그날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말 그대로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가격인데요. 투자자들에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는 하루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시가가 얼마였고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얼마에 마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엔 좋았다가 오후에 밀려서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났다면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마감됐다면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또한 종가는 다음날 시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날의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 마감 직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 조정을 하면서 종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종가 관리라고 하는데, 특히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나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실전 매매에서는 종가 매수 전략도 자주 쓰입니다. 하루 종가를 보고 매매 결정을 내리면 변동성이 적은 시간대를 피할 수 있고, 당일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상한가는 주식이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해요.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폭 제한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쏟아져도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고 딱 플러스 3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상한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급도로 몰렸다는 신호예요. 기업의 깜짝 실적 발표, 정책 수혜 기대감, 신사업 진출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을 쏟아내고, 그 결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다가 상한가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한 채 가격이 고정됩니다. 이때 호가창을 보면 상한가 가격에 매수 주문만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거래는 거의 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이뤄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서 잠긴 상태가 되는 거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자체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한 다음날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한가라는 말에만 혹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왜 올랐는지, 수급은 어떤지, 거래량은 어떤지 등을 꼭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단순히 30% 오른다는 숫자에만 두지 말고 시장 심리와 흐름의 정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한가는 주식이 하루 동안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폭도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하루에 마이너스 30% 이상은 못 떨어지게 막아두고 있어요. 하한가는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기업 관련 악재, 상장 폐지 우려 같은 뉴스가 터질 때 하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하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는 경우는 매수세 없이 매도 물량만 쏟아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땐 물릴까봐 겁나서 아무도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한가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 종목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싸졌으니 들어가 볼까가 아니라 왜 하한가가 나왔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하한가는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30% 손실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투자자의 공포와 고민이 담겨있는 지점입니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공모주 청약에 당첨돼서 받은 주식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날,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시초가를 20,000원에 형성하고 그 뒤에 30% 더 오른 26,000원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따상입니다. 이런 흐름은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울 때 자주 나타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따상 간다는 기대를 안고 청약에 참여하고, 상장 당일에는 그 기대감이 실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따상에 성공한 종목이 항상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서 무리하게 매수에 나섰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하락세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결국 따상은 IPO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자 성공적인 상장 대비를 상징하는 단어지만, 그 뒤 흐름까지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타기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주가가 8,000원으로 내려갔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 주를 사면 평균 매입 단가는 9,000원이 되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9,000원만 돼도 본전이니까 조금만 반등해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통해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줄이고 손실 회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물타기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물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할 땐 꼭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일시적인 이슈인지, 기본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한지. 물타기는 잘 활용하면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만큼 판단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타기는 주식이 오르고 있을 때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키우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은 주식에 기름을 더 붓는 느낌이죠. 처음에 한 주 샀는데 주가가 올라서 괜찮은데 싶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사는 게 불타기예요. 이 전략은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수익이 나는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거니까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이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높은 가격에 계속 물량을 쌓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타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면 전체 수익률이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고 고점에 물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수익 나고 있으니까 더 사도 괜찮겠지? 라는 심리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올라갈 힘이 닿은 시점에서 들어가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불타기를 잘 활용하려면 지금 상승세가 진짜 흐름인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과열 구간은 아닌지, 투자금 비중이 감당 가능한 선인지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해요. 결국 불타기는 수익을 키우는 공격적인 전략이지만 판단 없이 반복하면 리스크도 커지는 매매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눌림목은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한 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흔히들 상승 추세 안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죠. 보통은 급등한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단기 피로감 때문에 살짝 밀릴 때 이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눌림목을 유심히 지켜봐요. 눌림목이란 건 단기적인 매도세가 지나간 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눌림목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 전환인지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 캔들의 각도, 파동의 크기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눌림목은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종목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는 주가가 이전에 여러 번 막혔던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막혔던 가격대를 흔히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이 저항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돌파가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매번 10,000원 근처에서 상승이 멈췄는데 어느 날 그 가격대를 힘있게 넘어선다면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심리적 기술적 경계를 넘어선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돌파 시점을 매매 타이밍으로 삼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발생하면 강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 구간이 이후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만 돌파처럼 보였지만 다시 내려오는 가짜 돌파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시장 분위기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돌파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을 넘어 투자 심리와 기술적 분석이 만나는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실전 매매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에요. 개파와 갭상은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에 생긴 가격 차이의 방향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고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온 뉴스나 해외 증시 흐름, 기업 이슈 같은 것들이 시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만약 어떤 종목이 전날 10,000원에 마감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1,800원으로 형성되면 이는 갭상이라고 하고 반대로 시가가 9,200원으로 시작하면 개파라고 부릅니다. 갭상은 보통 긍정적인 재료나 기대감이 반영된 경우고 개파는 부정적인 이슈나 시장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 시작 전 시간의 매매나 미국 증시 영향 같은 외부 요인이 크면 갭폭도 커지는 경우가 많고 갭 발생 이후 주가가 그 방향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시가를 기준으로 되돌림이 나오는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합니다. 갭 이후 흐름에 따라 당일 매매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서 시초가가 전날 종가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갭 상승하는 종목을 좀 더 확실하게 공략하고 싶다면 주식단태의 오도리 기법을 꼭 공부해보세요. 점상은 주식이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고정돼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거래가 거의 없이 가격이 딱 상한가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호가창을 보면 상한가 가격에 매수 주문이 잔뜩 쌓여 있고 매도는 거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거래 체결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면 캔들이 선처럼 짧게 찍혀 있고 그래서 마치 점 하나처럼 보인다고 해서 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점상은 대개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강한 상승 기대감을 가질 때 발생하며 신규 테마 종목이나 급작스러운 호재 이슈가 나온 종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점상이란 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형성되다 보니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상한가가 풀릴 경우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점상은 단순히 상한가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매수세가 몰려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이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겠다고요? 그럴 땐 주식단태.com 접속해서 아래에 있는 튜토리얼 영상부터 보세요. 다른 이상한 유튜브 영상 100개 볼 시간에 딱 이거 하나면 주식 기본기 완전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꼭 설정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 나오면 편하게 시청하세요.
주식단테닷컴 홈페이지 접속 후 수익률 게시판 클릭. 게시물 중 랜덤으로 달린 댓글을 누르시면 단테의 특별 보너스 검색기 획득, 무료 카톡 정보방까지 입장하세요.